안녕하세요. 손가락 뉴스의 진행을 맡은 조훈성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곽동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식당에 한 손님이 개인 소지품을 잃어버리거나 또 아이가 다칠 경우에 주인이 책임이 없냐 있냐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요. 식당 가게를 보면 보통 부모님이 아기와 함께 밥을 먹다가 아기가 다치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 부모와 그 가게 업주의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즘 또 가게에서 안내 문구를 붙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업주는 그래서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엄마, 내가 내려서 할게. 조용한 배려? 감사합니다. 고마운 배려? 감사합니다. 깨끗한 배려? 감사합니다. 당신의 배려가 아이들의 교과서가 됩니다. 함께 배려하면 함께 행복해집니다. 아이와 함께 식사하러 갔다가 아이가 화상을 입거나 어디 다치거나 하게 되면 얼마나 깜짝 놀랄지 모릅니다.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아이들이 식당에 앉아서 조용히 밥을 먹는 걸 누구나 다 바라고 있지만 실제로 아이들은 그렇게 안 입고 막 뛰어다니잖아요. 뜨거운 남비 같은 걸 들고 다니는 우리나라에서 언제든지 사고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고가 많았고, 얼마 전에도 한 아이의 발가락이 절단되는 아주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었어요. 그 아이를 키울 때 부모들이 관리해야 되는 게 첫 번째 몫이긴 합니다만, 문제는 식당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아이와 동행 시 사고가 발생해도 본 식당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고 안내 문구만 갖다 붙여 놓으면 그걸로 끝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식당에서 신발을 누가 훔쳐가도 우산을 바꿔가도 책임지지 않습니다와 마찬가지로 써붙여 놨으면 미리 알렸으니까 된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법원의 판단이 좀 달라서 지금 이게 화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리 예전에도 법들이 많았었어요. 호텔이나 여관 이런 숙박업소에 묵을 때 귀중품은 방 안에 있는 금고에 따로 보관하거나 혹은 프론트 데스크에 맡겨놓지 않으면 도난됐을 때 책임지지 않는다 라는 것이 명시적으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호텔 처음 이용해봐서 몰라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건 이미 내려와서 익숙해진 것이죠. 식당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이제 막 생기는 중입니다. 법원은요, 식당에 그렇게 경고 문구가 붙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식당 주인이 한 번 더 고지를 하거나 확실하게 보호하려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컨대 아이가 왔으니까 음식 나를 때 조심해 주세요 라고 종업원들에게 주의도 줬고, 부모에게 뜨거운 음식이 다니고 있으니까 아이가 다치지 않게 꼭 붙잡아 주세요 라고 설명을 했고, 상대 부모가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 다들 상상하기 싫어하는 일이지만 법원이 얼마 전에 판단을 내렸습니다. 아이가 다친 사고에 대해서 고지가 붙어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부모와 식당이 책임이 절반씩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봤었을 때 확실한 모두 다 적용되는 규칙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저 문구만 붙여놨으니 우리는 책임을 다했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거, 음식점이나 그런 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참고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주인의 입장에서 책임이 없다라고 안내 문구를 하고, 그렇지만 법원에서는 그게 이제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저 어딘가 보이는 데다 크게 붙여놔도 못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확실하게 그걸 받는지를 안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아마 극장 가보시면 알 거예요. 영화를 보러 가게 되면 영화 상영 전에 비상구라고 불이 들어와 있는 곳이 있어도 여기저기로 나가십시오 라고 안내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게 관객에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요. 그 미국의 사례를 들면은요,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옷을 다리는 다리미 있죠? 이 다리미에 안내 문구가 써 있어서 뭔가 그러고 봤더니 다리미가 켜진 상태로 옷을 입고 다리다가는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옷 입은 채로 다리미를 다리지 마세요 라고 적혀 있어요.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아니 바보도 아니고 왜 옷을 입고 다림질을 해? 벗고 다린 다음에 입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매년 그렇게 해서 다리미 회사를 고소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답니다. 그리고 헤어드라이어 회사 같은 경우는 머리를 말리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신체의 소중한 부분들을 말리다가 너무 가까이 돼서 화상을 입는 경우도 있는데 또 고소하는 경우도 있대요. 이렇게 되게 되면 제조물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느 만큼까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라고 논의를 할 수 있는 건데 미국 쪽에서도 그렇게 안내하고 적어둔 경우에는 충분한 설명이 됐던 걸로 간주한다 라고 그래서 전자제품의 설명 보게 되면 이렇게 테이핑을 해서 잘 안 뜯어지게 띄는 과정에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음식점 같은 경우도 설명이 있었지만 아이와 같이 온 고객 혹은 어르신들도 요즘 있잖아요. 80, 90대신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이 만약에 넘어지게 되면 골절이 오거나 심한 중증 타박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보호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들을 알아두셔야 될 거고요. 법원에서는 50대 50이라고 했지만 이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예컨대 목욕탕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목욕탕 바닥은 물이 있어서 늘 미끄럽게 마련인데 미끄러워서 뒤로 머리를 크게 다치는 경우 이건 누구나 알고 있고 상식선에서 피해야 된 거기 때문에 아주 소에게 위로금을 줄 수 있지만 목욕탕의 책임은 크지 않다라는 결정이 여러 번 낸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은 좀 괜찮지만 형편이 안 좋을 때는 목욕탕에서 넘어지면 혹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슬쩍 그렇게 안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나왔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대중 목욕탕도 많이 안 가시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주의하기 때문에 전보다 나아졌지만 이런 상황들도 참고하셔서 내 가족의 안전, 내가 보호자로 있을 때는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거고요. 이 배상 책임이라고 해서 금액이 나와도 발가락에 절단된 아기 같은 경우 평생 살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조심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서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서로 어디까지 정말 책임을 질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또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업주들 분께서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해? 라고 불편해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건 사업을 하면서 내가 물건을 팔고 음식을 팔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파는 과정을 통해서 고객과 서로 대화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서비스라는 말이 요즘 굉장히 보편적으로 쓰이지만 전에는 의료라고 하다 이젠 의료 서비스라고 하고 교육이라고 하다 교육 서비스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해서 돈 냈으니까 마음대로 해 하고 갑질하는 고객 대신 서로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면서 안전하게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업주의 주인과 앞으로 좀 개인 사업장에 그런 많은 손님들과 또 피해가 없게 서로 신경 쓰면서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사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 많이 하시죠. 고객들도 까다롭고 사람들 다양하다 얘기하는데 안전에 관해서만큼은 정말 3번, 4번 주의해야 됩니다. 날씨가 건조해져 가면서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사고 가운데는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다 한 번뿐인 세상 안전하게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살 수 있게 서비스 제공 현장에 계신 업주님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정말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이 함께 나와서 외식하는 경우 아이들 돌보기 힘들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신경 써서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그리고 주변 분들도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게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또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업주분들과 오시는 손님분들이 함께 서로 신경 쓰면서 돕고 살아가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손가락 뉴스 마치겠습니다. 즐거우셨다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